자, 이재명이 지금 양평 고속도로와 오염수를 가지고 싸움을 대단히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리가 대장동이죠. 그 대장동의 주역인 이재명이 현재 진행형인 오염수와 그리고 미래 진행될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계급품을 물고 투쟁을 하고 있어요. 권력형 비리다. 아주 굴욕 외교다. 친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자체로는요. 그런데 그 자체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재명은 왜 저걸 끌고 가고 있을까요? 이재명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이재명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적어도 자기에 대한 충실히 지지를 보내는 진영만큼은 오염수와 양평 고속도로로 묶어놓겠다. 대여 투쟁 전선을 총선을 앞두고 명확하게 형성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탈하려고 하거나 자기 등 뒤에서 총 쏘는 사람들을 막아보겠다. 이게 이재명의 속셈이에요. 자, 이런 이재명의 속셈이 이해찬의 폭로로 터져나오지 않았겠어요? 왜 이해찬이 폭로했겠어요? 지금 감히 대통령의 일가에 대해서 폭로할 사람은 없어요. 한국에 이 좌파 진영, 야당 제야 진영을 통틀어서 대통령은 안 했지만 인기가 없어서 국민들 앞에. 그렇지만은 그쪽에서 최고의 마당발이자 가장 병풍 같은 어르신이 이해찬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내가 할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해찬이 그걸 폭로하고 난 이후에 끝도 없는 사실상 서로가 해명하고 서로가 설명하고 이런 게 무의미해요. 어차피 공격은 일정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원희룡이가 가세해서 양평 고속도로 무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첫날 원희룡은 그걸 통해서 용산에 낙점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자기 대권의 주자로 가려고 무슨 소리가 들리든 여기서 내가 확실히 점수를 따고 가겠다고 총대를 맨 걸로 보여요. 원희룡이 그러니까 또 한동훈이가 호남에 내려가가지고 외노자 깔짝깔짝 하지 말고 왕창 수입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민까지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과 한동훈이 용산에 낙점을 받기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보수 진영에서 지금 경쟁에 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내가 한번 때리니까 나비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야당이 상투적이고 그런 상습적인 선동투쟁에 나섰다. 이번에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그냥 저러다가 촛불로도 끌어내지 못하고 맥없이 뒤로 물러설 거다 생각하지만 이재명의 목표는 오염수가 하고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를 가지고 촛불을 끌어내는 게 이재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목적은 딴 데 있죠. 이재명이 이걸 앞장서서 투쟁하고 싸우는 동안에 적어도 당 내에서는 누구도 이재명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이재명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요, 지도부가 이재명의 경고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이상민이 분당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경고 조치를 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에 대해서 공천을 앞두고 이제 당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그걸 노골적으로 보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이 부분에 옛날 같으면 남을 시켜서 할 건데 본인이 사실상 앞장서다시피 했어요. 결국 이재명은 일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민주당의 본류는 자기가 지키겠다. 어차피 떨어져 나간 자들이 소수가 당을 만들겠지만 그 당은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있는 민주당 본류가 총선에서 선택을 받을 것이다. 자기는 이 민주당이라는 간판에 선장으로서 키만 잡고 이 키만 놓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은 민주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절대로 이번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간판을 딱 움켜쥐고 당대표로서 총선 공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요. 자, 이 속에서 한번 봅시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이재명을 잡을 것처럼 보이던 윤 정권의 이 검찰공화국의 칼날이요, 좀 웃기게 가고 있어요. 유동규가 말이 요즘 살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2013년에 김용한테 뇌물 2천만 원 줬는데 그 시점이 불분명하다라고 말에 꼬랑지를 내리고 점점 유동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총선 전에 진행되고 있는 저 수많은 법적 수사와 또 재판에서 이재명을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 저는 못 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더 심하게 총선까지 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는 모습을 무한대로 보일 거라고 보여요. 자, 이런 투쟁을 하게 되면 그런 투쟁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아서 총선 때 여건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요. 한국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게 기대대로 움직였던 적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요, 윤석열이냐 나냐 둘 중에 선택이라고 갔을 때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런데 자기로서는 내년 4월까지가 지금 여러 경제 사회적 상황으로 봤을 때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당에서 자기가 쫓겨나지 않도록 버티는 것은 강성투쟁이다. 끝까지 싸우면요, 결국 그 싸우는 와중에 자기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고 또 싸우면 점점 자기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많은 상식들이 이재명한테 통하지 않고 있어요. 좀 한국에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없고 한국에 저렇게 수많은 흠결을 가지고 당대표로 앉아있는 역대 야당 대표도 없었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에 또 나오겠다고 생각을 굳히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하고 있어요. 참 이재명은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해양 오염수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를 넘어서서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이슈를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터뜨리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일부 민주당의 이탈이 있더라도 큰 덩치만 유지하고 가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재명은 그래서 자기는 이 총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0월까지 이재명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은 굳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석 달요. 근데 이재명이 정리되지 않고 이 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 말이 안 되지만 야당은 이미 그렇게 됐고 그럼 그런 야당이 이길 수 있겠느냐? 언론은 그런 야당이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야당도 대한민국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태가 이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은 지금 중간 결산을 해봐야 될 때다. 과연 검찰공화국의 이재명 보내기 작전이 지금 뭘 얻었냐? 이제 국민들한테 이재명에 대해서 면역을 준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어지간한 게 터져나와도 이재명은 그럴 수 있다. 세상에 희한한 인센티브를 이재명이가 얻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시
부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뿜